안녕하세요. 부가인동 해성공인중개사 대표 내청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참 걱정이네요. 다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형 이상구역은 현재 각 주택마다 2011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작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이 넘어가는 다양하게 골고루 이제 감정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투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주 질문을 하시는 게 내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감정평가 금액이 큰 매물이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 자산이 되고 나중에 더 좋은 평수에 뭐 좋은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리면 꼭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 금액이 크다고 좋은 점도 있지만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크다고 반드시 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바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있으니 잘 보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참고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이 큰 매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좀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부산 뉴타운 2구역 매물 중에 투자자 A씨는 감정평가액 5억 원인 다가구를 매수하고 투자자 B씨는 감정평가액 2억 원인 빌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덜 내도 됩니다. 24평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A씨는 추가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 5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는 없겠죠. 이에 비해 B씨는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3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추가 부담금, 감정평가액이 큰 매물 같은 경우 추가 부담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례율이 한 110%를 가정한다면 A씨의 수익은 5억 원 곱하기 110%에서 5억 5천만 원이 되고 B씨의 수익은 2억 원 곱하기 110%하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자신의 감정평가에다가 이제 비례율을 곱하는 거를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권리가액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씨는 5천만 원이 많아진 거고 B씨는 2천만 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A씨가 B씨보다 3천만 원의 더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똑같은 110%로 이제 계산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100% 넘어서면 수익률이 좋다.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례율이 100%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익이 아니라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단점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형성 경합시 유리합니다. 조합원 분양 시 각 평형대별로 입주 세대수가 정해지는데 감정평가액이 크면 평형 신청 경합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4평대 세대수가 500세대인데 24평대를 신청하는 조합원이 600명이라면 100명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탈락해서 다른 평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탈락 기준이 뭐냐? 감정평가액이 큰 순서대로거든요. 감정평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크면 그만큼 원하는 평형대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합이 붙었을 때 탈락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1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7항 다목에 보면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2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에 이르한다.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액이 저반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내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또 다른 평수에 또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24평 조합원 분양가 5억 원이고 34평 조합원 분양가 6억인데 내 감정평가 금액이 11억이라면 너는 24평, 34평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아주 큰 경우는 이런 1+1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선 추가 분담금에 불리합니다. 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비례율에 따라서 비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권리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작아지는 손실분만큼 더 추가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이었다고 하더라도 10% 떨어지면은 5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권리가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는 5억 원 감정평가 5억 원 곱하기 90% 하면 4억 5천만 원, B씨는 2억 원 곱하기 90% 하면 1억 8천만 원이 되어서 A씨는 5천만 원을 더 내는 격이 되고요. B씨는 2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례율에 관해서 추가 부담금에 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 자세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빨간 줄 친 부분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례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이 100%를 넘지 않는 경우를 예상을 하시고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이런 걸 예상을 하시고 이제 투자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 분담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리하다는 말이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100%가 딱 맞거나 수익이 앞에서 110%처럼 수익이 나면 그때는 아주 좋죠. 그렇지만 110%라는 수익이 난다는 것은 좀 약간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그 가정의 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부분 자기 손실을 얼마나 손실률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약하다. 뭐냐면 나는 이 입주 때까지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뭐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겨서 팔고 싶다. 근데 감정평가에 크다 보면 거래세도 많아지고 예를 들면 관리처분이 나면은 그 취득세가 4.6%로 바뀌는데 그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5억 원짜리가 4.6%면은 계산해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2억 원은 한 930만 원인가? 로 지금 계산이 돼서 좀 거래세도 크고 덩치도 큰데 거래세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이 매물에 대해서 이제 매수자가 쉽게 매수하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약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프리미엄이 5억이라 가정을 한다면 A씨의 매매 대금은 5억 원 플러스 5억 원 10억 원이 되고 B씨는 2억 원 플러스 5억 원 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감정평가 5억 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B씨보다는 한 초기 투자금이 한 3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제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재개발 매물 중에 감정평가액이 작고 프리미엄이 작고 초기 투자금이 작은 매물이 최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매물을 매수하신다면 아주 최고겠죠. 베스트겠죠. 그렇지만 뭐 현실은 좀 다르니까. 근데 위의 말 중에 감정평가액이 작다라는 말은 이제 부가연 이상구역에 좀 대입을 해보면 그렇죠. 작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냐 금액이 대략 잘 모르겠다. 근데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략 1억 원에서 3억 원대 사이의 매물이라고 좀 보고요. 요 1억 원대, 3억 원대 매물이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 추가 분담금, 유동성, 평행시점, 경합 문제 이런 문제에서
좀 있는 가격대거든요. 특히 평형시점 경합 문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 지상권 뭐 1000만원, 900만원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0세대 물량 중에 600명 조합원이 이제 그걸 신청을 한다면 아무래도 1000만원짜리는 위에서 좀 밀리겠죠. 물론 부가현 이상구역은 이제 세대수가 조합원 매물의 세대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작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갈 수 있다고 조합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붙었을 때 탈락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으면 탈락할 수 있는 문제는 리스크는 있다. 그렇지만은 감정평가액이 한 1억에서 3억대 정도 사이면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자료 중간 정도 가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탈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적어지고 한 중간 정도 가는 그런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1에서 3억대 사이 이런 감정평가 매물이 딱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자신에게 맞는 감정평가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추가 분담금 더 내기 싫고 내 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가 큰 거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나중에 이제 비례율이 떨어져서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고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감정평가가 작은 금액의 매물을 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요 내용들을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좀 잘 보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